네, 오늘은 스피디테일의 메모, 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제가 그동안 시간 관리뿐 아니라 기록 관리 혹은 지식 관리에 대해서도 참 고민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오늘은 그 지식 관리 혹은 기록 관리에 대한 내용까지를 제가 함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나름의 노하우도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우측 상단에 스피테일 도구의 우측 상단에 보면은 메모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첩이나 혹은 바인더 혹은 나름의 시간 관리 도구를 쓰실 때 그 도구에다가 지식을 같이 노트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많이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떤 종이나 어떤 그렇죠, 바인더나 노트 이렇게 혹은 뭐 저처럼 A4 용지가 될 수도 있어요. 종이에다가 펜으로 지식을 적으면요, 그 지식을 나중에 다시 콜해내기가, 다시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심지어 지식을 펜으로 적고 그 어떤 바인더나 수첩을 닫는 순간 그 지식은 사라진다 라고까지 조금 과장해서 말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스피디테일 도구의 메모장에는요, 중국집 전화번호만 적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게 어떤 얘기냐면요, 휘발성 정보만, 그 주에 사용할 그저 휘발성 정보 정도만 메모장에 적으시고 절대로 이곳에 지식을 손으로 적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식은 그렇습니다. 예, 메모장에는요, 어, 전화번호, 대관비, 뭐 이런 것만 적으시고, 지식은 철저하게 전자 텍스트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타이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카테고리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어떤 글귀의 초성일까요? 네, 벌써 답을 맞추신 분도 있을 텐데요. 바로 이겁니다. 배워서 남주자. 저는 누구나 한 번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겁니다. 왜 공부하지? 내가 왜 학습하지?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저는 역시나 학습마저도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장 그 가슴 뛰는 Y겠다라는 나름의 어떤 결단을 했습니다.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나는 학습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배워서 남을 주려면, 그리고 진짜로 남에게 주겠다고 배우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예, 쌓아야 합니다. 남주기 좋은 방식으로 지식을 축적 관리해야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남주기 좋은 방식으로 지식을 쌓는다.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지식 전자 텍스트화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손으로 쓴 지식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공유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껏해야 그 손으로 쓴 것을 잠시 빌려주든가 아니면은 사진으로 찍어서 이미지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저는 굉장히 손글씨를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지식은 손글씨로, 남에게 주기 위한 지식은 손글씨로 적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타이핑을 하죠. 왜요? 바로 컨트롤 C, 컨트롤 V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카피해서 그 사람이 수정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직장에서 이제 신입사원 생활을 많은 분들이 다 해보셨을 텐데요. 신입사원으로 가서 선배에게 답답함이 바로 그거죠. 잘 몰라서 질문을 하면 그때마다 그냥 조각 지식을 자꾸 알려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일을 배우려면요, 조각 지식만 단타성으로 받아가지고는 그 일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배가 맨 땅에 헤딩했던 것을 똑같이 그 땅에다가 헤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거죠, 매년.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진짜 도움을 주려면요, 자기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기의 지식 분야에 대해서 범주화시키고 카테고리화시키고 패키지화를 시켜야 그가
어떤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이 일은 이런 거야 라고 큰 그림을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쌓을 때는 언제나 저는 어떤 카테고리, 어떤 주제를 딱 정하고서 그 주제 안에다가 계속 지식을 누적 관리하는 형태로 범주화시키고 폴더화시키고 혹은 하나의 글로 계속해서 누적 관리하는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후임이 들어왔을 때는 그에게 이 분야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패키지를 줘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지식을 급하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지식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려면 그가 원할 때 즉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키워드로 빠르게 검색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지식을 네이밍할 때, 파일 네이밍을 할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네이밍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빠르게 찾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실제 예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물류 관련 일을 좀 하다 보니까 표준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자, 제가 이걸 어떻게 검색하는지 속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Everything이라는 놀라운 검색 엔진, 검색 프로그램은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화에 대해서 제가 지식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에버노트 어때요? 검색 속도 보이시죠? 표준화. 자, 제가 치는 동시에 검색되는 빠른 속도가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자, 에버노트라는 키워드를 제가 모든 지식에다가 앞에다가 붙인 이유는 과거에 제가 에버노트라는 앱을 지식관리 도구로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스스로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지식을 쓸 때는 에버노트라는 키워드를 앞에 넣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제를 키워드로 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일 네이밍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어 정도를 그 파일 이름에다가 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에브리띵 같은 탁월한 검색 엔진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표준화라는 것에 대해서 지식을 빠르게 찾고 싶을 때 머리에 어떤 단어가 생각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지식이니까 에버노트라고 적고, 그래, 표준어는 당연히 표준화지. 예, 키워드를 쳐요. 바로 나오죠. 표준화의 정의와 실제 2014년 9월 22일부터 작성을 했다라고 워드 파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잠깐 제가 워드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많은 이제 직장인들이 글을 써야 될 때 글에 탁월한 도구를 쓰지 않고 표나 이미지에 탁월한 도구에 글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식을 계속해서 하나의 어떤 범주화시키고 카테고리화 시키려면 계속해서 글을 누적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엑셀, 파워포인트 굉장히 익숙하게 대학교에서 쓰다가 이 워드라는 프로그램은 사실 대학생 때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계속해서 그 워드 작업을 하다가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쓰던 그런 이제 워드 프로세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약간은 좀 어색한 MS 워드를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내가 써봤던 엑셀과 파워포인트로 자꾸 워드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뭐 단정지어서 말할 수도 있지만 엑셀은요, 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특화된 도구입니다. 심지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도구도 아니에요. 사실상 데이터베이스에 특화된 도구는 액세스가 더 가깝지, 엑셀은요, 표를 잘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그것에 강점이 있어요. 그러면 파워포인트는 글을 쓰는 도구인가요? 아닙니다. 파워포인트는 발표를 위한 슬라이드 쇼에 특화된 도구이지 사실상 글을 누적 관리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회사에서 직장인들이 이 워드 프로그램에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워드 말고는 자꾸만 파워포인트, 엑셀에다 글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자꾸만
단절되고 축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파워포인트와 엑셀은요, 글의 축적에 능한 도구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실체를 보여드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표준화에 대해서 어떻게 누적을 해야 하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편집을 화려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표준화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를 넣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날짜를 계속해서 적어요. 날짜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15년 11월 27일 금요일, 맥도날드에서 또 배운 게 있네요. 15년 12월 23일 수요일, 어떤 또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년 12월 28일, 섣부른 표준화의 덫이라는 어떤 또 생각을 적습니다. 어때요? 계속해서 뭔가를 누적 관리하는데 날짜가 계속해서 들어가죠. 자, 이게 바로 제가 지식을 누적하고 하나의 카테고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스피디테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됐는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자, 스피디테일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피디테일 시간관리, 기록관리. 네. 자, 스피디테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글이 누적이 됐나요? 네. 자, 이게 바로 제가 지식을 남에게 주기 위해서 쌓아가는 어떤 방식입니다. 네. 로고를 어떻게 개발하는지까지 스토리가 적혀 있죠. 자, 다시 한번 PPT로 돌아가면요. 전자 텍스트화 시키고요. 카테고리화 시키고 키워드 검색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놔야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스피디테일을 이렇게 강의로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형태의 지식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학습은 일단은 워드. 그동안 자꾸 기피하고 싶었던 워드를 반드시 가장 탁월한 매뉴얼 북을 사셔서 정독하고 워드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여러분의 지식이 누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기록관리와 지식관리에 대해서 이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스피디테일 사용법이 메인이기 때문에 제가 지식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공유를 드리고요. 한 가지 다시 한번 이 도구로 돌아오면 메모장에는요. 메모에는 절대 지식을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